네, 이번 시간에는 숙미인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게 많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또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는 이러한 풀이가 없이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반절은 이해, 반절은 암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김소월의 산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그게 주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송미인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바로 윗부분. 자, 일단은 송미인국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가 이제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감녀와 을녀라고 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감녀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뭐 어떠어떠한 말을 한다. 어떠어떠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위로하는 말하기와 연관돼서 위로하는 말하기에서 뭐 적합한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화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라는 거 주목하시고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선생님이 이제 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서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본사, 그리고 이 본사는요, 또 이 안에서도 한 3-4개 정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결론 짓는 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를 이제 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제가 이거 과제로 2번이나 쓰는 거 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고대어들이 있는 내용과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로 작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송미인국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작품 같은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해서 감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운율이 어떻고 구성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이 시를 만들기까지 작가나 사회나 그 외의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를 문학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반대말은 내재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외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송미인국이 왜 오늘날까지 훌륭한 평가를 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가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여기 써놨거든요. 자, 송강 정철입니다. 송강은 호고요. 그래서 조선 중기, 그러니까 선조 때의 문신으로 심각한 당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즉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때 이제 높은 벼슬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관동별곡을 지었습니다. 관동의 팔경,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8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제 가사를 지었고요. 이건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었죠. 혹은 연시조, 인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노래라는 뜻에서 훈민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은 당쟁에 휘말려서 탄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골에 응거하면서 지은 가사가 바로 이 3개입니다. 성산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 3개는 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배울 게 이 제목을 보시면은 속미인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냥 속미인곡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어요. 속자, 그리고 미인, 그리고 이제 노래 곡자. 이 속이라는 거는 후속편이라는 뜻에서 속자가 쓰였습니다. 속편, 3위인곡의 둘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3위인곡. 그러면은 3위인곡은 뜻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별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때는 미인을 생각하는 생각 사자를 써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여기서는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인데 이제 2편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미인을 그냥 여자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상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를 해서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인은 바로 선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삼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잘 이제 배워두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성강에 3대 가사가 있습니다.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김만중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사시남정기를 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포만필이라는 자기의 수필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 가사의 최고봉은 정철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송미인곡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김만중이 송미인곡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한자가 들어있어도 거의 없고 대부분 우리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훌륭하다고 많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송미인곡에 우리가 의의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 보시겠습니다. 갈래는요 서정가사이고 양반가사입니다. 양반가사.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는 양반가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임금에게 뭐 사랑을 노래한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이제 논하는 시이다.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고자 하는 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단어는 굉장히 빈도수가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재는 뭐냐? 도대체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 연군지정입니다. 연군지정은 충신연주지사랑 비슷해요. 연군지정은 이때 임금님을 연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제는 임 혹은 임금. 자, 둘로 해석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한 그리움과 재회를 바라는 것이다. 염호는 바라는 것이다죠. 그럼 그리움과 재회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이별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요. 1번에 삼이인곡의 속편이다. 그리고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상의 두 여인을 그냥 여자 원, 투로 할 수 있지만 뭐 갑여, 을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갑을 병정해서 두 여인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문답이라는 거는 써보세요. 묻고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틀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 대화를 써서 순 우리말이 들어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정철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반가사인데 특이한 점은 양반이라서 한자를 쓴 게 아니고 뭐 고사, 옛날에 있었던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써서 굉장히 이해가 쉽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